나는 그날 그의 서랍 속에서 발견한 낡은 편지 뭉치를 불태웠다. 불꽃이 치솟는 순간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3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온 증거였다. 그는 죽은 어머니의 유품이라며 집 안을 이상한 물건들로 가득 채웠다. 처음에는 이해했다.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은 점점 늘어났고 우리 집은 창고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재민이는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이건 엄마의 흔적이다. 치우면 엄마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어 그의 눈빛은 애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이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뭔가 잘못된 냄새가 났다. 우리는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년째였다. 재민이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나 김지은은 출판사 편집자로 바쁜 일상을 보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따뜻하고 세심했다. 데이트할 때마다 내 손을 꼭 잡아주었고 미래를 약속했다. 결혼 얘기까지 나왔다. 그런데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게 변했다. 장례식 후 그는 어머니의 집을 비우지 않고 물건들을 우리 집으로 가져왔다. 낡은 시계, 먼지 쌓인 사진 앨범, 이상한 도자기들, 심지어 오래된 옷가지까지. 이건 엄마가 좋아하던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하나씩 쌓아갔다. 거실 한쪽이 그의 창고가 되었다. 나는 청소를 제안할 때마다 싸움이 났다. 지은아, 왜 이해 못해? 엄마가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미안했다. 정말로. 상실을 겪어본 적 없는 나는 그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그래서 참았다. 1년을 참았다. 하지만 2년째 되던 해 물건들이 더 늘어났다. 어머니의 집을 완전히 비우고 모든 걸 가져왔다. 침실까지 침범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재민아, 우리 집이야. 좀 정리하자.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너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그의 어머니를 사랑했다. 장례식에서 울었고 제사 때마다 음식을 준비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걸까?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재민이는 내 곁에서 잠만 잤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서랍을 열었다. 청소하려고. 그 안에 편지 뭉치가 있었다. 낡은 봉투들, 여성의 필체로 쓰인 편지들. 호기심에 하나를 펼쳤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재민아, 내가 없으면 살 수 없어. 그 여자랑 헤어져. 나만 사랑해. 보낸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름은 수연이었다. 날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후였다. 여러 장의 편지, 모두 같은 여자의 절박한 사랑 고백. 그리고 재민이의 답장도 있었다. 수연아, 기다려. 곧 정리할게.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다. 이게 뭐지? 재민이에게 정보가 있었단 말인가?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했던 물건들 중 일부는 이 여자의 것일지도 모른다. 그 기이한 도자기, 향수병, 목걸이,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다. 나는 편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로.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재민이는 여전히 유품을 치우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져왔다. 엄마의 마지막 물건들이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거짓말이다. 집안은 점점 숨막혔다.
친구들이 놀러 오면 창피해서 문을 잠갔다. 청소 중이야 이 변명했다. 재민이는 무심했다. 그는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는 유품들을 만지며 앉아 있었다. 나와의 대화는 줄었다. 섹스도 없었다. 우리는 이미 부부가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나는 출판사에서 일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동료들은 내 변한 얼굴을 걱정했다. 지은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고 있었다. 배신감이 나를 갉아먹었다. 수연이라는 여자를 찾아보기로 했다. 편지에 적힌 주소가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 구글맵으로 검색해보니 재민이 어머니의 집 근처였다. 우연이 아니었다. 재민이는 어머니가 병원에 있을 때 이 여자와 만났던 게 분명했다. 그날 밤 재민이가 잠든 후 나는 편지들을 다시 읽었다. 수연의 편지는 광기였다. 내 엄마가 죽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그런 문장이 있었다. 나는 소름이 끼쳤다. 재민이의 답장.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걱정돼.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 아니, 그럴 리 없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수연의 주소를 찾아갔다. 낡은 아파트, 10년 된 건물.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40대 중반의 여자, 창백한 얼굴, 눈빛이 불안했다. 누구세요? 재민 씨 관련해서 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들어오세요. 그녀의 집은 우리 집과 비슷했다.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재민이의 어머니 유품이라고 했던 것들. 여기 있었다. 수연은 차를 타며 말했다. 재민이가 가져갔어요. 내 물건들까지. 이야기가 풀렸다. 수연은 재민이의 옛 연인이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있을 때 재민이는 수연과 다시 만났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았고 충격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수연은 주장했다. 재민이는 나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죽은 후 죄책감에 당신 곁으로 돌아갔대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재민이가 나를 속였던 거다. 결혼 얘기하며 미래를 약속하며 모든 게 거짓이었다. 수연은 울었다. 그가 내 물건들을 유품이라고 속이고 가져갔어요. 나를 잊으려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머리가 복잡했다. 재민이는 퇴근 후 들어왔다. 평소처럼. 오늘 어땠어? 그는 물었다. 나는 웃었다. 좋았어. 하지만 그날부터 내 계획이 시작되었다. 복수. 공정한 대가. 그는 나를 배신했고 그의 어머니의 죽음까지 이용했다. 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 후로 나는 표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재민이 앞에서 웃고 밥을 차리고 안마를 해주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으나 요즘 착해졌다 이며 내 뺨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다. 수연과는 연락을 유지했다. 카톡으로. 그녀는 재민이에 대한 증오를 쏟아냈다. 그 새끼는 양다리였어. 엄마 병원비 내가 대준 것도 있어.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나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재민이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잠금 해제 패턴은 여전했다. 우리의 기념일, 메시지함에 수연과의 대화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오늘 엄마 상태 안 좋아. 미안해.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또 다른 대화.
지은이랑은 곧 정리할게. 믿어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3년간의 사랑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었다. 나는 화장실에 숨어 울음을 삼켰다. 회사에서는 집중이 안 됐다. 원고를 읽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다. 내 마음처럼. 재민이의 유품들. 이제 보니 대부분 수연의 물건이었다. 그녀가 확인해 주었다. 저 도자기는 내가 선물한 거야? 엄마가 좋아하셨다고 재민이가 가져갔어. 나는 하나씩 사진을 찍었다. 증거로.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이별이 아니다. 그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내가 겪은 만큼. 먼저 수연과 함께 재민이의 회사에 제보할까 고민했다. 불륜 증거. 하지만 그건 너무 약했다. 재민이는 똑똑했다.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 그의 약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그걸 이용하기로 했다. 나는 재민이의 어머니 묘소에 갔다. 혼자. 묘지에서 무릎 꿇고 속삭였다. 어머니, 재민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바로잡을게요. 묘지 관리인 아저씨가 다가왔다. 자주 오시네요. 나는 처음이었다. 아들 대신요. 집으로 돌아와 재민이에게 말했다. 오늘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혼자. 응, 어머니가 외로워 보이셔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악몽을 꾸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엄마. 미안해.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웃었다. 시작이다. 수연에게 연락했다. 당신 물건들 돌려받을 방법이 있어? 그녀는 흥미로워했다. 어떻게? 재민이가 스스로 치우게 만들 거야.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계획은 치밀했다. 먼저 가짜 편지를 만들었다. 어머니의 필체를 흉내내서. 출판사 동료 중 서예 잘하는 친구에게 부탁했다. 내용은 어머니가 재민이의 불륜을 알고 괴로워했다는 것, 죽기 직전 쓴 편지라는 설정. 편지를 유품 속에 숨겼다. 재민이가 발견할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주말 내가 출장 갔다 온 척하고 집을 비웠다. 실제로는 근처 카페에 있었다. 재민이는 혼자 유품을 정리하다 편지를 발견할 터였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다. 재민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편지를 쥔 채 눈이 붉었다. 지은아, 이거 봤어? 나는 놀란 척했다. 뭐? 그는 편지를 건넸다. 떨리는 손, 나는 읽는 척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어? 재민이는 무너졌다. 내 탓이야. 엄마가 내 때문에. 나는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리 함께 극복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웠다. 이제 그는 스스로 유품을 치우기 시작할 것이다. 죄책감 때문에. 과연 다음 날부터 재민이는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다. 치워야겠어. 엄마가 편히 쉬시게. 나는 미소 지었다. 잘 생각했어. 수연에게 물건 사진을 보냈다. 이거 당신 거 맞지? 그녀는 확인했다. 대부분 그녀의 물건이었다. 이제 다음 단계. 진실을 폭로할 때가 왔다. 재민이는 점점 야위어 갔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식사도 거르었다. 회사에서 실수 연발. 상사가 불러서 경고까지 받았다. 나는 걱정하는 척했다. 재민아, 병원 가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 유품들은 대부분 치워졌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다. 수연의 물건들. 나는 몰래 일부를 빼돌렸다. 그녀에게 돌려주기 위해. 수연과 만났다. 한강 근처 카페. 그녀는 물건을 받아 들고 울었다. 고마워요. 이걸로 재민이에게 보여줄게.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내 계획은 더 깊었다. 재민이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 생각이었다. 그의 회사 동료 중 한 명과 친했다. 대학 후배. 그에게 술 한 잔 사며 슬쩍 물었다. 재민이 요즘 어때? 형이 이상해. 실수 많아. 승진 누락됐어. 좋았다. 압박이 시작되었다. 집에서는 재민이에게 어머니 얘기를 자주 꺼냈다. 어머니가 꿈에 나왔어. 재민이가 행복하길 바란대. 그는 괴로워했다. 정말. 그런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 씨앗을 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이가 내 핸드폰을 보았다. 내가 화장실 간 사이 수연과의 카톡이 떠 있었다. 물건 잘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재민이가 물었다. 수연이 누구야? 나는 당황한 척 걔 친구. 카톡 내용이 이상해. 물건. 나는 한숨 쉬었다. 솔직히 말할게.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다. 편지 발견, 수연 만난 것, 유품이 대부분 그녀의 것이라는 사실. 재민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하지 마. 증거 있어. 나는 수연의 물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증언 캡처. 재민이는 무너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울었다. 처음 보는 모습. 엄마가 아프실 때 내가 잘못했어. 수연이랑 다시 만났어. 그런데 엄마가 알게 되셔서. 엄마 죽음이 내 탓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접적으로 충격받으셔서.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도 배신당했어. 3년간. 재민이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나는 웃었다. 늦었어.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친구 집으로. 재민이에게 메시지 보냈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 그는 미친 듯이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수연과 다시 만났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재민이에게 모든 진실 말해요. 그녀는 그랬다. 재민이를 불러내 모든 걸 털어놨다. 내가 준 증거까지. 재민이는 충격에 병원에 갔다. 패닉 어택.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더 큰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재민이는 퇴사했다.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실수와 결근. 부모님께는 번아웃이라고 했다.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혼자. 깨끗한 공간. 유품 하나 없는? 재민이는 나를 찾아왔다. 비 맞으며. 지은아, 제발. 나는 문을 닫았다. 가.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메시지. 죽고 싶어.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정말 죽으면 어쩌지? 수연도 재민이를 괴롭혔다. 그의 새 주소 알아내 찾아갔다. 내 물건 돌려줄게요 하며 내가 준 물건을 던졌다. 재민이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약을 먹었다. 나는 출판사에서 승진했다.
일에 몰두했다. 친구들은 강해졌다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이의 아버지가 연락 왔다. 지은아, 재민이가 많이 아파. 나는 병원에 갔다. 재민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야윈 얼굴. 왜 왔어? 아버지가 부르셔서. 그는 울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탓이야.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재민이의 소식을 멀리서 들었다. 자살 시도. 다행히 실패. 복수심이 흔들렸다. 이게 공정한 대가인가? 나는 수연에게 연락했다. 그만하자. 그녀는 화를 냈다. 왜? 아직 부족해. 나는 끊었다. 재민이에게 메시지 보냈다. 잘 살아. 그는 답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시간이 흘렀다. 1년.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따뜻한 사람. 재민이는 지방으로 내려갔다. 소식을 끊었다. 하지만 어느 날 편지가 왔다. 재민이로부터. 지은아, 나는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용서 구하지 않을게. 그냥 행복하길. 나는 편지를 찢었다. 눈물이 났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2년 후 나는 결혼했다. 새로운 남편, 안정된 삶. 그러던 어느 날 뉴스를 보았다. 재민이가 교통사고로 중퇴.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재민이는 혼수 상태. 아버지가 말했다. 음주운전이었대.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의사가 말했다. 회복 가능성 낮아요.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남편에게는 옛 친구라고 했다. 재민이는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나를 보고 울었다. 지은아. 왜 그랬어? 살고 싶지 않았어. 내가 준 상처 때문에. 나는 말했다. 나도 아팠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미안해했다. 진심으로. 나는 용서를 고민했다. 수연의 소식도 들었다. 그녀는 재민이의 사고 후 자살했다. 유서의 재민이 때문이라고. 나는 충격받았다. 내 복수가 이렇게 될 줄이야? 재민이는 재활했다. 나와 가끔 연락했다. 친구처럼. 나는 과거를 놓아주기로 했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그 유품들, 그 배신, 그 복수는 영원한 교훈이 되었다. 인간은 약하다. 사랑도, 증오도. 5년 후. 나는 아이를 낳았다. 행복한 가정. 재민이는 결혼했다. 멀리 지방에서. 우리는 우연히 서울에서 만났다. 카페에서. 지은아. 재민아. 우리는 웃었다. 어색하게. 잘 지내? 응, 너도. 과거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고마워, 살아있게 해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이를 안았다. 유품은 이제 없다. 배신도, 복수도. 남은 건 삶뿐. 그리고 가끔 떠오르는 교훈. 인간의 마음은 깨지기 쉽다. 하지만 다시 붙일 수도 있다. 나는 한계를 넘었었다. 그리고 돌아왔다. 그게 내 이야기다.